자, 어제 진행하던 거 오늘 세 번째 이항분포와 정기분포의 관계를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이항분포와 정기분포입니다. 우리가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n, p를 따를 때라는 표현을 쓰잖아, 그치? 이렇게 쓸 텐데 이 값도 우리가 확률 변수 값을 예를 들면 px 이퀄 k라는 값을 계산을 하면은 nck의 p의 k승 q의 n-k승 이렇게 나오겠죠. 물론 q는 1-b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확률 변수가 k 값인데 이항 분포에서는 확률 변수 k 값이 즉 x가 취할 수 있는 값이 0, 1, 2, 3 방방방 n까지잖아. 그죠? 그래서 요 확률 값을 계산을 할 수 있잖아, 우리가. 간단하게 뭐 K, N이 5면은 5 정도면 간단하게 계산할 텐데, N이 10이야. 그럼 10C 0부터 쭉 계산하고 10C 10까지 하면 많아지겠죠. N이 한 30이야. 상당히 많은 값으로 나타나겠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도표식으로 여기다 확률 변수 X라고 쓰고, 혹시 여기에 각각의 확률 값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단 말이야. 그죠? 그림을 그려볼 텐데, 뭐, 예를 들면 뭐 P가 3분의 1, 그치? Q가 뭐 3분의 2 정도 나오고, 요 N 값이 만약에 3이다. 그러면 3C 0, 3C 1, 3C 2, 3C 3 이렇게 4종류가 나오겠죠. 그 확률 값을 계산하면은 뭐 0이 있고, 뭐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이렇게 나오겠죠. 뭐, 요 정도 값 나오겠고, 혹시. 뭐 1일 때 이 정도 혹시. 뭐, 그 다음에 2면은 뭐 요 정도 나오고, 3이면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값들이. 요렇게, 혹시. 그리고 만약에 n이 좀 늘어났어. n이 만약에 그럼 여기 막대의 최종 막대들의 총합은 얼마지? 1이 나와야 되겠죠. 너무 작게 잡았다. 아니, 그 0일 때 확률이 와, 이 정도 나왔다 치자. 1일 때 뭐 이 정도 혹시. 2일 때 뭐 이 정도 혹시. 3일 때 이 정도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n 값이 커져. n 값이. n이 3이 아니고 n이 한 10 정도 돼. 그럼 이 막대가 0부터 10까지 나오겠죠. 0부터 10까지니까 그지. 뭐 좀 작겠지 확률은. 그치. 뭐 이렇게 쭉 올라가서 그치 뭐 가다가 그치 뭐 이런 식으로 그치 뚝뚝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될 거란 말이야. 그치 이런 식으로. 근데 n이 만약에 30이야. 아 그러면 0부터 30까지 되게 많아지겠죠. 그러면 그 녀석들은 그치 뭐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분포가 나올 거란 말이야. 분포들의 모양을 봤더니 n이 작으면 그치 분포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치 n이 좀만 커졌어. 그치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n이 좀 더 커지면 그치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치 n이 더 겁나게 커져. 그치 뭐 이렇게 모양이 나오더래. 계산해 봤더니 데이터를 돌려봤더니 그치 나중에 지오지브라로 선생님이 돌리는 거 보여줄 텐데 그치 이런 식으로 돌리면은 보인다고. 그랬더니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만약에 선들의 막대가 멀리서 보면 조밀조밀하게 붙어 있잖아. 그치 이 확률 값처럼 보일 텐데 얘네들이 어떤 모양을 계속 따라가냐면 정기분포 곡선을 따라간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기분포 곡선은 좌우 대칭 곡선인데 여기서 P나 Q가 2분의 1이면 좌우 대칭 형태로 나오겠지만 PQ가 굳이 2분의 1이 아니어도 혹시 N 값이 겁나게 커지면 그 모양이 점점 옆으로 퍼져서 정기분포 곡선 이렇게 생긴 정기분포 곡선에 아주 근사해진다는 거야. 아주 가까워진다는 거죠. 거의 오차가 거의 코딱지만큼 나온다는 거야. 코딱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 정도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이 N 값의 수치가 한 여기서 책에서 뭐라 나왔죠? 한 10? 얼마라고 했어? 이것도 사실 애매하긴 한데 n값이 충분히 크면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야. 아 도대체 충분히 크다는 건 어느 정도야? 여기서 n 곱하기 p가 5 이상 그죠? 그리고 nq가 5 이상일 때 만약에 p가 2분의 1, q도 2분의 1이면 n이 10 정도 되겠네. 그죠? 그 정도 np와 nq의 곱이 5 이상이 정도 되면 충분히 크다라고 할 때 그때는 그치? 얘네들을 정기분포로 근사해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이를테면은 뭐 n이 그치 50이래 50 그치. 그럼 p가 만약에 그치 3분의 1 이렇게 나왔어. 그럼 정기분포 혹시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그치 50,3분의 1을 따를 때 우리가 px 이퀄 k의 확률 값을 계산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한다? 얘는 50 컨비네이션 k 3분의 1의 그치 k승 3분의 2의 그치 50 마이너스 k승 이렇게 계산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K가 만약에 20일 때 확률 계산하려면 야 3분의 1의 20승과 3분의 2의 30승을 계산해야 돼. 그리고 50
컨비네이션 20도 겁나게 그치? 계산량은 많겠죠. 되게 크기도 하고 겁나게 작은 숫자들이야. 그치? 그래서 어떤 값이 나올 텐데 계산해보면 코딱지만한 값이 나올 거라고. 그러지 않겠냐? 왜냐면은 이 막대 높이들의 총합은 얼마야? 1이죠. 그럼 50개면 이렇게 쭉 늘어다 있는 막대 선 하나의 길이는 아무리 커도 겁나게 작을 거 아니야. 그런 게 51개가 있으니까 상당히 작은 값으로 나타나겠죠. 그럼 이런 값 하나하나 계산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어. 이걸 물어보는 안 할 거라고. 이거 물어보면 어떻게 해? 안 되지. 그치? 이거 물어보는 사람은 그 출제 교사도 지가 계산기 돌렸겠지. 이거 어떻게 계산해? 우리가. 응? 그 시험 하루 종일 풀어야 돼, 이거를. 망하는 거니까. 그걸 내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럼 뭘 내겠느냐? 그치? 이걸 내지 않고, 그치? 우리가 이 근사된 값을 쓰는 거야. 그럴 때 말이야.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P, 만약에 X가, 그치? 10에서, 그치? 30까지 확률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다면,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되지? 이 값, 그치? 이 값에서 K에다가 10부터 30까지 넣은 다음에 다 더해야 되지? 그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시그마 K는, 그치? 10부터 30까지 50 컨비네이션 K에, 그치? 3분의 1에 K에서 3분의 2에, 그치? 50 마이너스, 이거를 계산해야 된다고. 아니, 하나 계산하는데도 하루 걸리는데 이걸, 그치? 몇 개야, 이거? 21개 어떻게 계산해?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하지 말라는 거지. 왜냐면 이 하나하나의 값은 아주 코딱지만한 값이야. 그죠? 그런 것들을 더한 값을 계산하는 건데 근사해서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게 뭐라고? 정기분포를 쓰는 거야. 아니, n값이 np 그리고 nq가 둘 다 5 이상이면 충분히 크다고 간주하고 그때는 이 값은 그치? 요놈의 기대값 나오지. 평균 얼마야? 3분의 50 나올 거야. 그치? 평균은 3분의 50 되어 있고 분산은 얼마야? 그치? 분산은 3분의 50 곱하기 또 3분의 2니까 그치? 9분의 100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뭐 3분의 10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그랬을 때 충분히 크니까 이때는 저 확률 변수는 그치? 정기분포로 근사한다고. 정기분포 평균 얼마? 3분의 50 컴마 그치? 3분의 10의 제곱으로 근사해서 푸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계산하죠? 아, 그럼 요 놈은 요걸 계산하는 거잖아. 그치? 요거. 우리 어제 배웠잖아. 그치? 어제 썼던 그 방법을 쓰는 거야. 정기분포라고 계산하고 어떻게 쓴다고? 그치? 10자리에다가 10 빼기 그치? 3분의 50. 걔를 또 뭘로 나눠? 그치? 3분의 10으로 나누고. 세트가 되고. 그쵸? 30 빼기 그치? 3분의 50에 3분의 10으로 나눈 요 값을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값이 이제 쭉, 이거 계산하면 얼마냐, 이거? 위아래에다 3 곱하면 30. 이 마이너스 20을 10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얘는 얼마야? 3분의 40. 4 나오네, 4. 그치? 이 값 찾으래, 이 값. 이것보다는 훨씬 더 편하잖아. 그러면 이걸 표를 찾으면 어제 배웠던 정기분포 공성에서 0에서, 그치? 요는 마이너스 2에서 여기 4까지니까 0에서 2까지의 확률과 0에서 4까지의 확률을 더해주면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나왔을 때 거기에 나와 있는 어제 그 값에서 소수점 몇 제짜리까지 나왔었지? 4제짜리까지 나왔단 말이야. 근데 이거 실제로 계산하면 소수점 4제짜리겠냐? 겁나게 큰 값이 나올 건지 그 소수점이 엄청나게 뒤에까지 나오겠죠. 아주 작은 값들이야. 소수점 5자리부터는 5자리가 얼마냐? 0.00001 그치? 이거 얼마야? 10만 분의 1 아니야 이게? 1000분의 1, 만분의 1, 10만 분의 1 그치? 10만 분의 1 이하의 숫자들은 거의 커다란 확률에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치잖아. 그래서 무시해서 대략 요 정도의 수치만, 그죠? 이걸 정밀하게 다 계산한 값과 요 놈의 계산 값의 오차 정도는 요 정도 이하에서만 발생한다는 거야. 그 의미 없는 수치가 되겠죠. 그래서 정기분포로 근사해서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 이항분포를 정기분포의 근사라고 합니다. 근사. 뒤에 나와 있겠지. 198페이지 맨 아래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네가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n, p를 따르는데 np, nq가 5 이상이 되면 충분히 크다고 간주하고 요놈을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혹시 뭘로 근사한다고? 정기분포니까 여기 m과 분산이 와야 되죠. 평균과 분산. 여기서 평균은 어떻게 계산해? np로 계산하죠. 분산은 그치? npq로 계산해서 요놈을 따른다라고 계산하면 되겠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필수예제 10-6번을 봅시다. 한 개의 수아이를 450회 던질 때
5 또는 6의 눈이 160회 이상 180회 이하 나올 확률을 풀어라 라고 했어. 그치? 자, 한 개 유사히를 450회 던져? 5 또는 6이 나올 확률은 얼마지? 3분의 1이죠. 그러면 실제 나오는 횟수 확률 변수 x는 이항 분포 얼마? 450,3분의 1을 따르는 분포죠. np만 해도 150이니까 충분히 크니까 정기 분포로 근사시키면 어떻게 된다고? 평균 얼마야? 150이 되겠고 150 곱하기 3분의 2는 얼마죠? 100인가? 그죠? 그러니까 10의 제곱을 따르는 거죠. 얘를 따른다고 보는 거죠. 그때 확률 뭐? 160회 이상 180회 이하 p x가 160, 180 요걸 구하래. 그치? 그죠? 자, 표준화 시켜버리면 160 빼기 50을 10으로 나누니까 1이 나오겠네. 얘는 얼마? 3이 나오거든. 1에서 3까지 확률이니까 그림 그리라고. 제발 좀 그림 그려. 어디? 0, 1, 3이니까 여기 확률을 물어보는 거죠. 그럼 0에서 3까지 확률에서 0에서 1까지 확률을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앞에 0에서 3까지가 얼마라고? 0.4987이고 0에서 1까지 0.3413이니까 빼면 얼마입니까? 4751 0.1574가 나오겠다. 자, 필수예제 11, 어디지? 두 문제 10-7, 8번 바로 풀고 나서 여러분들 유제를 푸는 걸로 합시다. 오늘 11단원도 웬만큼 나가겠는데? 좀 내일 다 마무리가 되겠구나. 확통 말이야. 그러면 조만간 확통 테스트를 꾸준히 봐야 되겠구나. 자, 10-7번. 어느 해의 신체 검사에 의하면 전국 남자 고등학생의 키는 정균포를 따른다. 평균이 173이고 표준평균이 4야. 아, 확률 변수를 뭘로 설정해야 돼? 이게 키래, 키. 키가 확률 변수야. 정균포 뭐? 173,4의 제곱을 따르더래. 이제 150명의 남자 고등학생을 임의로 뽑아 키를 조사할 때 이 중에서 키가 174cm보다 큰 학생이 75명 이상일 확률을 오른쪽 정균포를 이용하여 구하시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잘 와닿지 않지? 키에 대한 정균포를 이야기해놓고 나서 뭐래? 174 이상인 학생이 150명 중에서 75명 이상인 확률을 구하래. 그치? 일단은 요걸 풀기 전에 요것부터 하자. 야, 키의 분포가 정기분포 얘를 따르면 우리가 확률 변수 x가 그치?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오겠죠. 그치? 여기가 얼마야? 173일 거라고. 그치? 그러면 전국에 있는 남학생들의 키의 분포가 이렇게 됐으니까 그치? 그러면 키가 174 이상인 확률은 얼마라는 거야? 이걸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 174 이상인 확률. 즉 키가 174 이상이 될 확률은 표준화된 정기분포에서 어떻게 됩니까? Z로 바꿔주고 혹시 174 빼기 173을 4로 나눴으니까 얼마? 0.25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0.25를 계산을 해버리면 이게 0이 되겠고, 그죠? 174에 해당되려면 0.25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 확률이 얼마냐? 그럼 0.5에서 이게 두 놈의 합이 0.5인데 거기서 얘만 빼면 되겠죠. 그러면 0.5 빼기 얘가 얼마지? 0.1이라고 나와 있네. 그치? 얼마야? 0.4라는 거죠. 키가 174 이상인 학생의 비율이 0.4래. 10명 중에서 몇 명 꼴? 4명 꼴. 그치? 100명 중에서는 40명 꼴로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 다음 내용을 봤더니 그치? 여기도 이제라고 나왔네. 그치? 150명의 남자 고등학생을 임의로 뽑아서 키를 조사했대. 이 중에서 키가 174cm보다 큰 학생이 75명 이상이었는데, 야, 그러면 150명의 학생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무 학생 하나 딱 뽑은 다음에 얘 키가 174 이상인 학생일 확률이 얼마라는 거야? 0.4라는 거지. 그런 학생 몇 명? 150명이야. 150명. 그러니까 이런 거지. 우리가 어떤 사건, 주사위를 던졌을 때 확률이 0.4인 사건이 있다고 쳐보자. 그 중에서 주사위를 150번 던진 거야.
그랬을 때 실제로 확률이 0.4인 그 사건이 몇 번? 75번 일어날 확률과 같은 내용이잖아, 이게. 이해되겠어? 이제는 그럼 150명 학생 중에서 키가 174 이상인 학생 뽑을 확률이 일단은 한 명을 대상으로 0.4라는 확률을 유지하는데 몇 명, 그런 학생들 몇 명이라고? 150명 중에서 그런 학생 수를 Y명이라고 합시다. Y명. 150명 중에서 키가 174 이상이 되는 학생이 인원수를 Y명이라고 하면, 그죠? Y명은 이항분포를 따르겠죠. 얼마? 150, 0.4를 따를 거 아니야. 이해되겠지? 근데 뭘 구하라는 거지, 우리는? 그러한 학생이 몇 번? 75명 이상 있을 확률을 물어보는 거잖아. 여기서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야. 근데 이것도 충분히 크지? 이항분포로 그러니까 정기분포로 근사화시킬 수 있잖아. 그러면 그치? 정기분포로 바꾸면 평균은 얼마? 60이 나오겠네? 60 곱하기 얼마죠? 0.6인가? 36이니까 6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얘를 따르는 거니까 이걸 근사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치? 75에서 60 빼면 15에서 6으로 나누면 얼마? 2.5가 나오나? 요걸 구하래, 요 확률. 그죠? 어렵지? 0이고 2.5니까 여기 확률이죠? 그럼 0.5에서 요 놈 빼면 되겠죠? 요 놈은 얼마? 2.5까지 0.49래. 답은 얼마다? 0.01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되겠어? 요거 잘 이해해야 돼. 어렵잖아. 지금 맨 처음에 이중으로 들어가 있잖아.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야. 이해돼? 이해했으면 아래 거 한번 풀어봐. 10-8번. 자, 이해했죠? 자, 같이 봅시다. 10번. 10의 8번. 어느 연령인 사람의 연간 사망률은 10%이다. 야, 우리나라 요즘 평균 수명 몇 살 정도 되냐? 그치? 선생님이 그런 월요일날 상가 갔다 왔잖아. 우리 큰아버님인데, 우리 아버지 형제가 몇 형제더라? 삼형제인데, 누나들은 많아. 그치? 딸은 많은데, 아들은 셋이야. 삼형제인데, 우리 아버님이 그 중에서 셋째였습니다. 이번에 돌아가신 그분이 둘째 큰아버지였어. 근데 좀 안타깝게도 선생님도 술을 좋아하지만 우리 삼형제들이 아버님 손씨 집안의 삼형제들이 대대로 술을 너무 좋아해서 그 첫째 큰할아버지는 큰아버지지. 첫째 큰아버지는 말하기 부끄럽지만 49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것도 술로. 그러니까 간암으로 돌아가셨지. 그리고 우리 선생님네 아버지, 그러니까 셋째지. 우리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2003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연세가 63이었습니다. 우리 아버님도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건 웃을 일은 아닌데 참 손씨 집안의 술이 뭔지 그놈의 술. 그런데 말이야. 이번에 갔다 온 그 둘째 큰아버지는 술이랑 담배를 안 하셨어. 그래서 이번에 돌아가셨을 때 되게 정정한 상태에서 감기가 심하게 해서 폐렴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연세가 향년 81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야, 우리 직접적으로 술이랑 담배가 그치? 사람 수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있는 얘기겠죠. 근데 둘째 큰아버님도 그 신장이 안 좋았어, 신장. 그래서 투석기를 이렇게 달고 다니셨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나름대로 손씨 집안 형제들 중에서는 가장 오래 사셨던 건데, 근데 지금 보면은 그 누나들을 그 여자 형제들도 있었잖아. 지금 큰 고모님은 89세이신가 그래. 아직도 정정하셔. 그러니까 그런 어디까지 얘기했지? 그래서 81세에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볼 때는 많이 사신 건 아닌 것 같고 요즘 평균 수명 정도 이렇게 사신 거야. 그치? 태규야, 네가 나중에 노인이 됐을 때는 평균 수명이 한 100세 정도 된다고 하잖아. 근데 이번에 여러분 그 가장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그 전 세계 기업의 레벨 순위가 있잖아.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이 가장 높을 거야. 그 세계 순위에서. 근데 세계 순위 10위권 안에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대부분 미국에 있죠. 그 중에서 가장 핫한 그룹이 구글이지, 구글. 요즘. 그치? 구글이 왜 핫하냐면은 빅데이터랑, 그치? AI,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상당히 혁신적인 일들을 많이 펼쳐내고 있단 말이야. 뭐 작년에 한참, 작년이었나? 이세돌과의 대국이? 그것도 핫하긴 한데 지금 AI의 성능을 이용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냐면 구글에서 우주 공간에 있는, 그치? 지구형 행성,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그런 행성들을 찾는 것을 AI로부터 직접 그 작업을 시키고 있어. 인간보다도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어마어마한 속도로 찾아낼 텐데 지금도 상당히 많이 찾아냈대. 그뿐만 아니라 어떤 유전병이 있으면, 그치? 이 유전병을, 인간은 갈수록 시대가 진화되면서 이제 전문화되고 고도화되잖아. 그치? 어떤 의학 분야의 전문가들도, 그치? 그걸 또 상당히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신경외과 계통의 의사가 저기 외과, 정형외과 쪽의 일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집단 자체가 중요한 거지 한 명 한 명으로서는 모든 걸 다 커버할 수는 없겠죠. 근데 AI는 어떻지? 그 모든 걸 다 합친, 그치? 지능보다도 더 뛰어나죠. 왜냐하면 한 사람이 그 모든 지능을 가지고 있으면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가 있겠죠. AI는 그럴 거라고. 그래서 인간의 질병도 조만간 곧 극복할 거고,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구글에서 80년대쯤인가? 인간의, 구글 초창기 때 인간의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예측을 해놓은 내용이 있는데 그게 한 140여 가지를 예측을 해놨거든. 2000년대 지금 21세기죠. 21세기까지의 예측을 내놨는데 그 중에서 현재까지는 말이야 대략 한 85% 이상이 맞아떨어졌어. 예측이. 과학기술의 진화도. 근데 지금 앞으로의 일들도 그 예측이 되어 있잖아. 그 중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여러분들이 가끔 공상과학 영화에서는 나올 법한 이야기. 혹시 서로게이트라는 영화 본 적 있냐? 서로게이트. 서로게이트는 뭐냐면은 사람이 그냥 자기 집에 있어. 그리고 뇌파가 연결돼서 자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로봇 인간이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우리 영화 매트릭스처럼, 그치? 실제 신체는 여기에 있고 자신이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런 일들이 예측되어 있고 인간의 수명에 대해서 연장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예측이 되어 있고 질병의 극복 같은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 그래서 인류가 지금 인류의 역사는 한 300만 년 정도로 잡고 있는데 조만간 그 예측이 맞아떨어진다면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영원히 살게 됩니다. 믿기지가 않지. 영원히 살게 된대. 아마 선생님 세대까지는 힘들 수도 있겠죠. 그게 한 2040, 50년 정도? 50년? 더 늦어질 수도 있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2001년 세대인가 그러지? 그럼 여러분들은 만약에 정상적인 그런 수명을 간다면 22세기까지는 살 거 아니야. 100살은 살 테니까. 그러면 21세기 안에 그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신체를 넘나드는 일을 할 거야. 영원히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상의 공간 속에서도 살 수 있다고. 가상의 공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마치 슈퍼맨처럼 날아다닐 수도 있을 거야. 그런 일들이 조만간 몇십 년 안에 발생하게 될 겁니다. 기대되지 않냐? 그치? 열심히 공부해도. 자,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거기까지 나왔네. 10-8번 뭐야? 어느 연령인 사람의 연간 사망률이 10%이다. 이 연령인 사람 1만 명을 피보험자로 가지고 있는 생명보험회사는 이해 약 몇 명분의 보험금을 준비해야 되냐? 다 준비하고 있어야지. 물론 그러진 않죠. 단 1% 이내의 판단착오는 허용한다. 필요하면 이 책 부록의 표준 정기운표를 이용하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러니까 어느 연령대, 예를 들면 80세라고 합시다. 80세 노인들 중에서 평균 사망률, 그해 80세의 노인 만 명이 있는데 그해에 한 1000명 정도가 사망하더래. 이 정도의
통계적 데이터를 가지고 있더래. 그러면 그치 80세 노인이 여기 있단 말이야. 이 사람이 올해 안에 사망할 확률, 그치 이런 통계 수치에 의하면 얼마라고? 0.1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 그치 몇 명? 10,000명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 한 사람당 얼마라고? 0.1의 확률. 또 한 사람도 0.1의 확률. 0.1의 확률. 한 명 하면 독립적인 사건이죠. 그치? 그러면 10,000명 중에서 실제로 사망자 수, 그치? 예측되는 사망자 수를 X라고 하면, 그치? 사망자 수라고 합시다. X는 이항 분포를 따르겠죠. 그치? 얼마? 만, 콤마 0.1을 이렇게 따르나? 근데 겁나게 크지? 그럼 정기분포로 근사시킬 수 있다고. 그죠? 얼마? 1000 곱하기 0.9는 얼마야? 900이냐? 30의 제곱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는 이 보험회사에서는 그치? 대략 이 정도니까 이 실제 사망자 수의 분포를 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이런 정기분포를 따르고 있을 거 아니야. 그죠? 확률상 여기가 얼마라고? 그치? 1000명이 될 거라고. 그죠? 그럼 만약에 이 회사에서 딱 1000명분만 준비를 해놔봐. 보험금을. 1000명분만 준비하면은 그거 되게 위험한 상황 아니야? 1001명이 사망하면 어쩔 거야? 펑크 나겠죠. 그러면 1000명분만 딱 준비를 했을 때 실제로 사망자 수가 1000명, 그 우리가 준비한 그 금액 이하일 수도 있겠지. 그 이하에 사망할 수도 있잖아. 운 좋으면. 그럴 확률은 얼마인 거냐? 50%잖아. 1000명을 기준으로, 그치? 요 안쪽에 실제 사망자 수가 발생할 확률은 50%라고. 그거 되게 위험한 발상이죠. 그치? 그럼 만약에 내가 1030이니까 실제로 1030명 분을 준비를 했다고 쳐봐. 1030명 분을 준비했던데 실제로 사망자 수가 1030명 이내로 발생할 수도 있겠지. 그러면 우리가 보험금 준비한 거는 다 소진할 수 있잖아. 근데 1031명이 사망하면 망하는 거잖아. 그러면 안 되겠죠. 그치? 그러면 우리가 1030명 분을 준비했을 때 실제 사망자 수가, 그치? 1030명 이하로 발생할 확률은 이만큼의 확률이 되겠죠. 이해되겠어? 근데 문제를 봤더니 뭐래, 여기서는? 1% 이내의 판단 착오를 허용한다 그랬어. 만약에 우리가 1000명분으로 준비를 했을 때는, 그치? 우연치 않게 1000명 이내로 사망자가 발생한다면 나름 괜찮은데, 그치? 이 위쪽으로 발생하면 망하는 거죠. 그러면 이 판단 오차가 얼마인 거야? 무려 50%의 판단 오차가 생기는 거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1%의 판단 오차를 가지고 있어야 된대. 그러면은, 그치? K명분을 준비했다고 쳐. K명분. 근데 실제 사망자 수가 K명 이상이 될 요 확률이 얼마라는 거야? 0.01이 된다는 뜻이 되겠죠. 이해되겠어?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 P, X, 사망자 수가 실제 K 이하가 될 확률이 얼마라고? 0.99 이렇게 되면 되는 거지. 뭘 구한다? K를 구하면 되겠죠. 자, 표준화 시켜봅시다. K 빼기 얼마? 1000. 얼마? 30으로 나누면 되겠죠. 이게 얼마라고? 0.99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럼 표준화 시켜버리면, 그치? 이렇게 나오겠고, 그치? 0이게 되고, 그치? 여기가 0.01이 되는 요 Z값이 얼마냐? 책을 봤더니, 그치? 책을 봤더니, 얼마지? 2.33이 나오더래, 여기가. 2.33. 아, 그럼 요 놈이 얼마라고? 그치? 2.33이면 되겠죠. 혹은, 근데 문제를 봤더니 1% 이내라 그랬잖아. 1% 이내라면은, 그치? 요 확률이 0.01이거나 더 작아도 되죠. 그치? 그럼 이게 더 우측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그치? 이 값이, 그치? 2.33보다 더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그치? 요렇게 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K는 1000 더하기, 그치? 23 곱하기 23.3인가? 곱하기 3하면 얼마 이게? 69.9. 다 1000 얼마? 1069.9명 이상이니까 우리는 1070명 정도만 준비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줘야 되겠다. 자, 이해했으면 유제 10-9번을 풀어봅시다. 야, 내 것도
근호야, 내 것도 하나 만들어 와. 커피요? 아이스 커피요? 카페라떼. 네. 선생님, 어. 별로 없을걸요? 우유 있어. 아, 내가 마셔. 진짜야? 쥐어짜. 네? 쥐어짜. 있는 거 다 털어. 나 해결했네? 다 해결했어, 10-9? 별로 어렵지 않죠? 쉽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잘 까먹어서 문제지. 그럼 여기서 개념 하나 더 설명해야 되겠네. 남학생들 없을 때 설명할까? 네, 빨리 하죠. 여학생들 혹시 연습 문제 좀 풀어봤나? 다 풀었어? 니들은 다 풀 수는 있었잖아. 요즘 그러고 보니까 테스트 안 본 지 좀 꽤 됐다. 그치? 이번 주 아직 안 봤지? 여러분들, 여학생들 내일 수업은 3시부터 할 거야. 그리고 진명 또 단축한다고? 얘들도? 계속 3시부터 해도 되겠네. 그치? 그리고 모두가 봄방학이 했을 때 오전 10시로 다시 봐요. 한번 들어와. 하나. 야, 그럼 물 좀 얼려놔, 좀. 누가 얼음 제일 많이 먹어? 야, 근호야, 평소 얼음 좀 얼려놔. 네, 이거 두유 될까요? 왜, 우유 없어? 네, 우유가 아예 없는데. 됐어. 이따가 우유 선생님이 돈 줄 테니까 사와, 그러면. 야, 이거 너무 짜잖아. 얼음이라도 좀 넣어야지. 네, 얼음 2개 넣어줘. 얼음 이거 야, 털어 넣어, 이제. 그래, 됐다. 자, 요거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정기분포를 따르고 있는 확률 변수들은 표준화 시켜지잖아. 그죠? 예를 들면 확률 변수 x가 이렇다. 그치? x가 정기분포 m, 시그마의 제곱을 따를 때 요 x랑 z 사이의 관계를 한번 보고 싶은 거야. 요거 일 때 우리가 요런 확률 있죠. p, 그치? x가 그치? m 빼기 a 시그마 x가 그치? m 더하기 b 시그마일 확률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럼 요 놈은 여기 그래프를 그려주면 이런 식이잖아. 확률 변수 x가 있고 그치? 이렇게 종 모양의 정기분포가 있는데 그치? 여기가 얼마지? 여기가 얼마야? m이잖아. m 가운데니까 그치? m 빼기 a니까 그치? a 시그마 그치? 여기가 m 빼기 a 시그마 이렇게 나오고 그치? 요 정도. 여기는 m 플러스 b 시그마 그치? 그러면 이 값은 요 그치? 여기 S1과 S2의 확률 면적의 값이죠. 자, 그럼 얘를 근사화 시키겠지. 어떻게? x에다 뭐? 그치? x에다 평균을 빼고 뭘로 나눠주죠? 시그마로 나눠줄 거란 말이야. 걔가 이제 z가 될 테니까. 그러면 요 값은 여기다가 m 빼고 시그마로 나누면 뭐가 되지? m을 빼! 시그마로 나눠! 마이너스 a가 되잖아. 그치? 얘는 g가 되겠고, 얘는 뭐가 되죠? b.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그럼 얘를 또 그림을 그려보겠지. 표준화된 정기분포 곡선을 여기 아래다 똑같이 그려봤어, 선생님이. 그랬더니 모양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치?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리고 요 m자리 정확하게 요 위치에다 나는데 요 값이 뭐가 돼, 이제는? 얘는 g니까 0이 나오겠지, 얘가. 그죠? 그러면 요 값 있지, 요 값. 여기가 얼마가 된다고? 마이너스 a가 되겠고, 그치? 요놈은 뭐가 된다고? 플러스 b가 되겠고, 그치? 요 s가 그대로 s1, s2 이렇게 같아지겠죠. 그치? 이 확률과 같다고. 이 곡선 아래 면적이 1이고 이 곡선 아래 면적이 1이니까. 그치? 아, 그래서 시그마의 실수배가 바로, 그치? 곧바로 그 실수로 떨어진다는 사실이야.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알겠어?
그래서 표에서는 보통 이런 식으로 주죠. 여러분 표에서 표를 주면은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죠? Z가 나오겠고 그지? P 뭐 0에서 그치? 라지 Z가 그치? 스몰 Z 요 확률을 물어보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뭐 이게 Z가 0.5일 때 그치? 얼마 1.0일 때 그치? 얼마 1.5일 때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값이 이 표를 이렇게 줄 수도 있지만 좀 바꿔서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지 않냐? 0.5일 때 만약에 이게 그치? 0.17 이렇게 나오고 0. 뭐 그치? 32 그치? 잘 모르겠지만 그치? 0.42 이렇게 나왔다 치자. 그 얘를 이렇게 주기보다도 여기서 뭐라고 쓸까? 그치?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p 그치? p m 빼기 2분의 1 시그마 x 그죠? m 더하기 2분의 1 시그마를 얼마로 설정한다? 0.34 이 얘기가 얘랑 같은 거잖아. 이해돼? 같지? 같은 내용이잖아. Z 반쪽짜리의 확률이 0.17이니까 두 개 합치면 0.34. 그럼 요 놈은 어떤 식으로 표현하겠어? 그치? P의 그치? M 빼기 시그마에 그치? M 더하기 시그마 이 확률이 얼마라고? 0.64 이런 식으로 써놓겠지. 그죠? 같이 매칭을 시켜야 돼. P 얼마? M 빼기 그치? 1.5 시그마 X M 플러스 1.5 시그마를 얼마로 계산한다? 0.84 이 얘기랑 같다라는 거야. 그치? 자, 필기. 다 됐지? 다 풀었나? 답을 불러줄게. 답은 물어봐야 되겠다. 누가 먼저 대답할래? 그게 먼저 대답하는 게 유리할 텐데. 자, 7-4번 누가 대답할래? 그래, 근호가 대답해봐. 얼마야? 4번이요. 태규는? 이거요? 응. 5번. 수연이는? 5 풀었어요. 몇 번이야? 5번이 답이다. 자, 7-9번 근호 대답해봐. 1번 했어요. 틀렸어. 응. 태규. 맞았다. 넘어가겠다. 7-12번. 그래, 예진이가 대답해봐. 3번? 응? 유진이는 7-12번. 3번. 태규는? 따라하는 거 아니야? 그거 진짜 했어요. 알았어. 수연이. 저 3번이요. 근호. 그럼 못 풀었어요. 3번이 정답입니다. 자, 7-15번은 누가 대답해 볼까? 수연이 먼저 대답해 볼까? 7-15번. 태규. 몇 번? 얼마야? 42? 42? 얼마야, 유진이? 7-15번이 관건이군. 정답이 안 나왔습니다. 26 아니에요? 막 찍는 것 봐, 이제. 아닙니다. 근호야, 네가 맞추면 모든 걸 일식시킬 수 있어. 직업 한번. 이거 아니. 자, 그러면은 여기서 몇 번만 풀면, 15번만 풀면 되냐? 또 있어? 15번만 풀면 돼. 여러분들 대단한 실력인데. 4번 더 풀어주세요. 4번? 7-4번. 확률 변수 x는 정기분포를 따라. 그러면 이런 곡선이 있죠. 이 대칭축에 위치한 값이 뭐지? 그게 평균일 거야. 그치? 그런데
이 확률 변수 x는 정기분포 m, 시그마의 제곱을 따르는데 지금 현재 x가 80 이하일 확률과 120 이상일 확률이 같대. 그죠? 그죠? 자, 예를 들면은, 그치, 요렇게 선이 같은 높이일 때, 만약에 여기가 80이면은, 여기가 120이 돼서 80 이하일 확률과 120 이상의 확률이 같겠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와 얘의 정중앙에 뭐가 놓이는 거야? 평균이 놓이겠죠. 그러면 m은 얼마라는 거야? 100이 되겠지, 100. 그치? 그리고, 5분의 1 x의 분산. 야, v에, 그치, 5분의 1 x. 얘가 얼마라고? 1이래. 그럼 이거 어떻게 나와? 25분의 1 vx가 나올 거 아니야. 분산이 얼마라고? 분산이 25라는 뜻이잖냐. 뭘 고민을 해. (15번) 원래 12번 문제가 좋은 거였는데 12번이 큰 수의 법칙을 이용하는 거죠. 물론 다 계산해도 되고. 12번은 평가원 기출문제야. 물론 15번도 기출문제였습니다. 자, 15번을 봅시다. 두 확률 변수 xy가 각각 정기분포 0,4랑 4,4를 따를 때 xy의 확률 밀도 함수 fx, gx가 오른쪽 그림과 같대. 여기서 봤더니 여러분 0,4 그리고 4,4니까 분산이 어때? 분산이 둘 다 4지. 분산이 표준 편차가 둘 다 2죠. 표준 편차가 같은 정기분포니까 걔네들은 모양이 똑같이 평행이동만 차이가 나는 거지. 그럼 첫 번째 거는 대칭축이 여기고 두 번째 거는 대칭축이 4라는 뜻이죠. 그래서 색칠한 부분의 면적을 구하라는 거죠. Understand? 자, 한번 봅시다. 이렇게 정기분포 곡선이 있고, 그치? 여기가 0이고, 그치? 잘 그려야 되는데, 그치? 이렇게 그렸어, 그치? 여기가 4. 그림이 좀, 그치? 이해하십시오. 그치? 요렇게, 그치? 여기도 요렇게 나왔겠죠. 여기 색칠된 부분의 면적을, 여기 같지 않겠냐, 근데? 이 곡선이 그대로 평행이 되니까 여기 가운데 지점 얼마야? 2겠지. 그러면, 여기, 그치? 여기 S라고 할 때 요 놈을 면적을 구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해주면 되죠? 근데 요 부분의 면적은 어떻게 계산할 거야? 요 부분에서 요 부분 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다시. 요렇게 커다란 놈에서 요 부분을 빼면 되잖아. 커다란 놈은 얘를 기준으로 보자고, 얘. 그치? 얘 확률 변수 x인데, 확률 변수 x는 정기분포 뭘 따르죠? 0,2의 제곱을 따르죠. 확률 변수 y지, 그치? 확률 변수 y는 정기분포 얼마? 4,2의 제곱을 따르죠. 그러면 우리 그러니까 여기가, 그치? 이 두 개의 면적을 a라고 하고, 그치? 요 부분의 면적, 아래쪽 면적을 b라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s는 a 빼기 b죠. 그놈의 두 배를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은 a는 어떻게 계산되죠? p, 그치? a는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a는 얘를 기준으로 여기까지 확률이죠, 그치? p 0에서, 그치? x가 2까지 확률을 계산할 수 있죠, 이놈을 이용해서. 돼? 그리고 이 부분의 면적 b라는 놈은 요 아래 면적인데 걔는 얘랑도 같죠, 얘랑. 그치? 좌우 대칭이니까. 그럼 p, 그치? 2에서 x가 4까지 확률 아니야, 이거? 요 부분? 그럼 끝났네? 그치? 여기서 요거 빼면 얘가 나오겠지. 그럼 곱하기 2를 하면 나오겠지. 계산해봐, 빨리. 바로 나오겠지. 이거 얼마야, 이거? Z로 환산시키니까. 0.34지, 얘가. 그치? Z로 환산시키면 0에서 1이 되잖아. Z로 환산시키면 1에서 2가 되는 거니까 얘는 얼마야? 1,4 나오나? 그치? 아니, 맞아? 그치? 그러면 요 놈이 얼마라고? 0.2네. 그치? 0.2, 0.4네. 답은 40이 나오겠지.
자, 마지막으로 그 바이블 문제 맨 마지막 문제 하나만 더 풀어봐. 다 됐나? 20번 하나만 풀까? 유진이 다 풀면 13번도? 좋아, 13번과 20번을 풀도록 합시다.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 확률 밀도 함수네, 그치? 구간 0,a에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치? 오, 이런 식으로 나왔네. 그리고 기대값은 얼마라고? 그치? 이럴 때 k 값이 얼마냐 물어본 거죠. k. 연속 확률 밀도 함수잖아. 그죠? 이놈은 0에서 x까지니까 x가 어디에 있지? 모든 x에 대해서 이거는 확률인데 이게 확률 밀도 함수야 아니야? 아니지. 이거 확률이야, 확률. 그럼 얘는 우리가 요놈의 확률 밀도 함수가 fx였다고 한다면, 그치? fx가 대충 뭐 어떻게 그려질 거 아니야? 뭐, 그치? 뭐 이렇게 그려졌다고 쳐봐. 응? 그치? 전기분포처럼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려볼까?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다면은, 그치? 0과 a 사이에만 정의가 되어 있다는 뜻이잖아, 지금. 그럼 요 면적이 얼마가 돼야 돼? 1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0에서 x 여기 있다면, 그치? 요 부분의 면적을 나타내는 게 요 확률이지. 그게 이렇게 표현됐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kx의 제곱은 인테그랄 0에서, 그치? x까지, 그치? ft dt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치? 요 확률 밀도 함수, 그치? 요게 확률 밀도 함수 y는 ft라고 했을 때 요렇게 될 거 아니야.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어? 2kx가 뭐가 되죠? fx. 이게 확률 밀도 함수네. 그죠? 그리고 기대값은 얼마라고? 1이라 그랬잖아. 여기서 뭐 k를 구하라 그랬냐? k 구해야 되겠네. 그치? 그리고 또 k도 구하겠지만, 야, 여기에다 a 집어넣으면은 모든 구간의 확률이죠. 그럼 여기다 a 집어넣으면 뭐가 돼야 돼? 1이어야 되겠지. 그치? ka의 제곱은 1이겠네. 그치? 1시간은 나오겠고, 요 놈을 이용해서 기대값도 또 계산해 볼 수 있겠죠. 기대값 어떻게 되죠? 2x는 어제 이야기했잖아. 그치? 인테그랄 0에서 a까지, 그치? x 곱하기 fx dx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0에서 a까지, 그치? 얼마지? 2kx의 제곱 dx 이렇게 나오나? 그러면 3분의 2k의 x 3승이고, 혹시 0에서 a 나오겠죠. 얼마야? 3분의 2k a 3승인데 이게 얼마라고? 1. 그치? 두 번째 식이 나왔네. 그치? k가 얼마죠? k는 a 제곱분의 1 여기다 집어넣어 보자고. 3분의 2 곱하기 a 3승의 k니까, 그치? a 제곱분의 1은 얼마? 1 이렇게 나오겠죠. 약분하면, 그치? 3분의 2a가 얼마라고? 1이야. a는 얼마다? 2분의 3이고, 그죠? k는 얼마죠? 그놈의 역수니까 답은 k는 얼마다? 9분의 4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20번. 이해돼, 이거? 동전을 n에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그치? 앞면이 나온 횟수야? x는 이항분포를 따르겠네. n,2분의 1을 따를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상대도수 n분의 x와 수학적 확률 2분의 1의 차가 0.1 이하가 될 확률이 99% 이상이 되도록 하려면 동전을 최소한 몇 번 던져야 돼요? 동전을 n번 던질 때 n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네. 다시. 어떤 값이라고? n분의 x와 2분의 1가의 차가 0.1이래. 그치? n분의 x와 2분의 1의 차니까 절대값인데 요 놈이 얼마라고? 0.1 이하. 그치? 요렇게 될 확률이 얼마라고? 0. 그치?
0.99 이상 요걸 구하라는 거잖아. 앞에서 봤던 형태 아니야? 그죠? 자, 요 놈을 다시 쓰면은 요 부분은 요 상태에서 양변에 n을 곱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치? 절대값 x 빼기 그치? 2분의 n은 n을 곱했더니 그치? 0.1n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근데 요놈 그 n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충분히 크다고 생각을 해보고 그치? 이 정기분포를 따른다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요놈 정기분포로 근사시키면 어떻게 되냐? 2분의 n 컴마 그치? 2분의 n 곱하기 그러니까 4분의 n? 4분의 n이 되겠네. 2분의 루트 n의 뭐죠?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얘 표준은 어떻게 시키냐? 확률 변수 x. x에서 뭘 빼야 돼? 기대값 2분의 n 빼고 얘로 나눠줘야 되죠. x에서 요거 뺀 값 여기 있네. 그치? 이걸 z로 바꾸려면 양변을 뭘로 나눠줘야 되죠? 2분의 루트 n으로. 그치? 2분의 루트 n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럼 요 값이 뭐가 되는 거야? 요 안에가 절대값 z니까. 그치? p의 절대값 z 이렇게 나오겠고. 그치? 요 놈은 계산하면 얼마야? 0.2의 루트 n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그게 얼마라고? 0.99 이상이 돼야 된다. 자, 그럼 z 값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면 사실 z라는 값은 그죠? 마이너스 0.2 루트 n과 그치? 플러스 0.2 루트 n 사이에 있는 거잖아. 그 확률이 얼마라고? 0.99야. 그죠? 그러면 p의 0에서 실제 z는 요 사이니까 그치? 0.2의 루트 n 요 확률이 그치? 0.99의 반은 얼마죠? 0.495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래프를 한번 보는 거야. 그죠?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0인데, 실제로 0.495가 되는, 여기가 0.495가 되는 값이 얼마냐? 표를 봤더니 얼마야, 이게? 0.495? 2.58이 나와 있네. 그치? 그죠? 표를 봐봐. 절대값 2.58이 0.99니까. 그죠? 2.58인데, 이 확률이 0.495보다 더 크거나 되니까 요 경계가 그치? 0에서부터 여기 이 정도 있어야 되겠죠. 여기가 얼마라고? 0.2의 루트 n이죠. 따라서 0.2의 루트 n이 2.58보다 어떻다고?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양변에 5 곱하면 얼마야? 얘는 5 곱하면 얼마죠? 4, 9, 2, 12.9 이렇게 나오나? 그럼 n은 어떻지? 12.9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대. 12.9 얼마야? 빨리 계산해봐. 13이 169니까, 그치? 아이씨, 12.9, 99, 81, 29, 18, 6, 2, 9, 1, 그치? 29, 18, 2, 4, 5, 그치? 2, 그 다음에 129, 129 이렇게 나오나? 그치? 1, 4, 6 얼마야? 6, 1 그치? 하나 둘 166점 그치? 166.41이니까 최소값은 얼마다? 167이 되겠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합시다. 내일은 통계적 추정은 나가면 되겠네. 미리 뽑아놨는데 내일 줘야 되겠다. 내일 미적분 수업도요? 내일 미적